한 주간 있었던 이슈를 정리해 소개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간에 일어났던 각양각색한 이슈와 정보들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시간, 이슈 체크입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방송되는 이슈 체크는 한 주간의 사회에 영향을 일으켰던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하여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그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이재용 부회장이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가운데 북측에서 미사일 도발을 사용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18 재규명, KBS, MBC 파업 위기 소식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전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 1심에서 뇌물 공여 제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뇌물 공여를 비롯한 이 부회장의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뇌물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과 검찰이 따로 독립해 재판에 넘겼지만 사실상 같은 사건이고 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면 받은 사람도 당연히 유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특검 측과 삼성 측에서 항소를 올린 상태입니다. 특검 측에서는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1심 선고형인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 측에서는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항소 신청이 승인되어 재심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일 만인 어제 29일 다시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동해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넘어 홋카이도 동쪽의 태평양 부근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의 발사 거리는 발사 위치에서부터 미군 기지가 위치한 감까지의 거리하고 비슷한데요. 이번 도발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사된 방향이 일본 쪽을 향했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청와대는 정황도 도발이라고 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발로 예측이 틀어지며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 따른 긴장 고조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강경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직후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강경 입장을 백악관 공식 성명을 통해 확실히 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었던 만큼 북한에 대한 초긴장 상태는 짧지 않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재조사에 들어간 결과 당시 계엄군에게 실탄 130만 발, 수류탄 4,900발, 그리고 대전차 로켓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록한 저서 전두환 회고록에는 당시 자위권 차원으로 계엄군은 죽음 앞에 매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계엄군에게 상상력이 높은 중형 장비들이 투입됐다는 사실은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두환 회고록은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여 출판과 배포가 금지 처분됐습니다. 말씀드린 소식은 국방부로부터 업무 보고에 따른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5.18 발포 명령자를 확실히 구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4차례의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분명한 발포 명령자가 나오지 못했는데요. 지난 5.18 기념식에서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면서 5.18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는 좌우 보수와 진보,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바른정당에서는 진실규명은 필요하지만 북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특별 지시를 왜 내렸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가 이후 하태경 최고위원이 진상조사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총파업 투표가 노조 사상 최고 찬성률로 29일 오후 가결됐습니다. 이에 앞서 사측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밝히고 일부 간부들이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책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의 찬성률은 93.2%로 노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MBC 본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여준 조합원들의 의지를 무겁게 받들겠다며 MBC 재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절박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사측은 이번 파업이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파업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사측이 기자들의 성향, 회사 충성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긴 블랙리스트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김장겸 MBC 사장은 이에 대해 언론노조 MBC 본부가 억지스러운 주장과 의혹을 앞세워 파업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파업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노조 KBS 본부는 앞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고 KBS 기자협회, TV협회에서 제작 거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YTN, EBS 등 공기업이 대주주인 방송사에서는 이미 언론개혁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파업 물결은 오늘 9월부터 가시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의 인물이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정유라 등과 관련한 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첫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요.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정부가 다른 부분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이슈를 정리해 소개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최동우, 기술의 김정재, 여러분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주진이었습니다.